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정선거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좀 자세하게 알고 싶다는 그런 문의가 많아서요 이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2020년 4.15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그때 가짜 국회의원이 36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는요 이재명 후보에게 200만 표 이상을 가짜 투표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승리를 거뒀지요. 그러니까 사전투표에서 200만 표 이상을 유령투표를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24만 7천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0.73% 차이로 이겼다 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긴 것은 8.76%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원래는 이긴 겁니다. 그거를 2023년도에 그 국정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거지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혀야 되겠구나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 2024년 4월 10일 날 지역구 국회의원이 무려 가짜 의원이 53명이 나왔습니다. 이미 제가 명단도 발표해 드렸죠. 이렇게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부정선거를 저질렀는가 하나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는요 12명이 출마했는데 12명을 다 소개는 못하고요 더불어민주당 우선 서울 강동구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동구 사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강동구입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이재명 후보가 13만 9,172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16만 593표니까 당연히 이겼죠. 2만 표 이상 훨씬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진짜 표고요. 이거는 가짜 표입니다. 여기에는 유령 투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겼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겼나 해서 강동구에 암사 제1동이 있습니다. 암사 제1동. 암사 제1동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관내사전입니다. 여러분 관내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당일날 그 전에 4, 5일 전에 자기 지역에서 사전투표한 사람입니다. 사전투표는 관외 사전투표가 있고 관내 사전투표가 있는데 선관위가 발표한 것이 3,689명이 투표를 했고요. 이재명 후보에게 윤석열 후보는 2,831표. 여러분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관내 사전에서는 이재명 투표가 이긴 걸로 나오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바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제가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몇 퍼센트로 56.7%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43.42%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몇 퍼센트 이겼나요? 무려 13%를 이재명 후보가 이긴 것으로 나옵니다. 그죠? 13%를 이긴 거. 어떻게 이겼는데 결과는 윤석열 후보가 이겼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3,689표도 이거 가짜표라는 겁니다. 가짜표. 여기에는
가공된 숫자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왜 여기가 가짜표, 여기에는 얼마만큼 가짜표가 있는가 제가 그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당일 투표를 볼 수 있습니다. 당일 투표. 당일 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901표를 얻었고요. 윤석열 후보가 6,073표를 얻었습니다. 합계는 1,974표. 그러면 여러분,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얻은 표를 합쳐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얻은 표 나누기 요걸 나누게 되면 퍼센트가 나와요. 44.66%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10,000명이 넘잖아요. 10,000명이 투표를 해서 평균이 44.66% 얻었다. 윤석열 후보는 55.33%를 얻었다. 몇 퍼센트 이겼나요? 11%를 이겼는데 여기는 13%를 이긴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쵸? 좀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일 투표에서 10,000명 이상이 투표해가지고 윤석열 후보는 55.33을 얻었고 이재명 후보는 44.66%를 얻었다. 그렇다면 관내 사전에서 56.7%를 얻은 것은 가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제가 이게 가짜냐 하면은 통계학의 대수협칙은요, 관내 사전이나 당일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얻었던 윤석열 후보가 얻었던 적게는 1%에서 많게는 3% 차이가 나야 정상적인 겁니다. 어느 때는 1% 이내 차이가 납니다. 뭐 0.35, 0.57 이렇게 1% 이내 차이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다하지요. 그러니까 많이 나야 1%에서 3%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가짜표란 얘기죠. 이 3,289표.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여기에 가짜표가 들어가는가를 역추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역추적했느냐? 이 관내 사전에서 선거인수가 있어요. 선거인수가 6,721명입니다. 선거인수. 관내 사전에서 암사 일동에서 선거인수가 6,721명인데 이걸 가지고 나누기 8도 해봤어요. 나누기 8. 그러니까 840표가 나오고요. 나누기 7을 해보니까 960표가 나오고요. 나누기 6을 해보니까 1120표가 나왔고요. 나누기 5를 해보니까 1344표가 나왔고 나누기 4를 하니까 1680표가 나왔습니다. 다시요. 이 선거인수, 관내사전의 선거인수가 6721명인데 나누기 8, 나누기 7, 나누기 6, 나누기 5, 나누기 4, 나누기 4, 나누기 3 이걸 쭉 해봤어요. 그러면 왜 나누기 8을 했느냐? 진짜표 7표에 가짜표를 1표를 넣느냐? 진짜표 6표에 가짜표를 하나 넣느냐? 나누기 6을 할 때는 진짜표 5표에 가짜표 하나 넣느냐? 나누기 5를 할 때는 진짜표 4표에 가짜표 하나를 넣느냐? 이걸 조사해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가 결과를 해보니까 나누기 5를 했어요. 나누기 5. 나누기 5를 했다는 것은 진짜표 4표에 가짜표 하나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5를 했더니 얼마가 나오느냐? 1344표가 나와요. 그래서 제 추적에 이 표에는 1344표가 가짜표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내가 추적한 겁니다. 그러면 진짜로 얻은 표는 몇 표냐? 2345표. 그리고 여기는 윤석열은 2831표. 여기는 추정 숫자가 진짜표가 2345표. 그러면 이걸 더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느냐? 5176이 나옵니다. 5176표. 이거 합치니까. 그래서 2345 나누기
5176을 하니까 퍼센트가 몇 퍼센트 나오냐? 45.30이 나옵니다. 보세요. 45.30, 44.66, 66. 1% 차이가 안 나잖아요. 자, 여기는 윤석열 후보는 54.69가 나옵니다. 54.69. 보세요. 54.69, 55.33. 차이가 1% 차이도 안 나죠? 여기도 차이가 1% 차이가 안 나죠? 0.6 나 0.6. 여기도 0.6, 여기도 0.6이 나옵니다. 아하, 그래서 이 암사 일동에서 관내 사전에서는 1344표를 가짜표를 넣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겁니다. 네,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역추적한 거죠. 그러니까 이 관내 사전하고요. 당일 투표는 득표율이 많아야 1%에서 적으면 1% 미만 0.5% 많으면 3% 얼마 차이 났나요? 1% 미만 차이 났어요. 이렇게. 그래서 1344표를 가짜 투표를 넣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는 간단해요. 국외 부재자 투표, 관내 사전 투표, 관내 사전 투표에다가 가짜표를 집어넣는 거예요. 전산으로. 유령 투표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집어넣는데 지역마다 달라요. 후보자별로 달라요. 진짜표 3표에 가짜표 하나냐. 진짜표 4표에 가짜표 하나냐. 진짜표 5표에 가짜표 하나냐. 진짜표 6표에 가짜표 하나냐. 진짜표 7표에 가짜표 하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게 역추적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인수 나누기 8, 선거인수 나누기 7, 선거인수 나누기 6, 선거인수 나누기 5, 선거인수 나누기 4 해서 근사치 가장 가까운 거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게 제 역추적 방법에 의한 부정선거를 규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전산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전산학 시스템에 의해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그 숫자를 규명하는데 저는 나 나름대로 숫자를 대입해서 역추적하는 겁니다. 역추적. 몇 표를 어떻게 가짜표를 집어넣느냐. 그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저는 찾아내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통계학과 교수들, 수학과 교수들, 또 전산학 교수들이 부정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하면 금방 찾아냅니다. 저같이 이 통계학을 모르고 전산학을 몰라도 숫자로 역추적해서 가짜 투표를 찾아내잖아요. 이게 지금 그 선거관리위원회 2022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한 자료가 그대로 자료가 있어요. 부인을 못할 겁니다. 제가 부정선거 한다고 이렇게 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저를 고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험제 집단이다. 노태학, 김용빈 사무총장, 그 밑에 국장, 과장, 선거 공보 일개 팀들, 직원들 5명, 전산팀. 제가 한 이야기 부인 못하잖아요. 이렇게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희망 고문하는 건 아닌데요.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적으로 40여 개 국가에서 부정선거가 저지르고 있는 것을 타파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전후로 해서 대한민국의 입법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포렌식을 해서 발표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국정원에서 또 포렌식 했잖아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변론할 때 이러한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입법부는 뒤집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그냥 초를 다투면서 윤석열을 대통령을 긴급 체포해서 구속을 시켜가지고 이걸 못하게 변론을 못하게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발언을 못하게 막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체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공수처가 영장을 재청구했잖아요. 서울지방법원에. 기각이 될지 청구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투표 전자 배당으로 해서 나오는 거니까 어떤 판사가 또 기각을 할지. 그러나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좌편향된 그런 법관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영장 재청구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청구가 돼서 기각이 되지 않고 재청구가 된다면 역시 대통령 경호실에서 막아야 되겠죠. 아마 경호처장이 아주 대단하잖아요. 굳건하잖아요. 대통령 경호법에 의해서 대통령의 신변과 안전을 철저하게 보호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1월 20일 전후에 밝혀지지 않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밝혀질 거라고 장담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